생리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생리통은 그냥 참아야 돼, 약 먹고 그냥 버텨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생리통이라는 거는 몸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도 있어요. 20대 여성분인데 생리통이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산부인과를 가도 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뭐 자궁도 정상이고, 나중에는 이 통증이 조금 계속 반복돼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통증의 진심을 다하는 닥터 나솔입니다. 오늘은 생리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생리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생리통은 그냥 참아야 돼, 약 먹고 그냥 버텨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생리통이라는 게 그냥 과연 정말 생리통일까요? 아니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는 아닐까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는 당연히 아니에요. 통증학과 전문의죠. 하지만은 이 통증이라는 거를 매일 진료실에서 경험하다 보니까 생리통이 길어지시는 분들의 경우 좀 통증이 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 자궁이 커지거나 생리통이 길어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상생활을 침범하는 경우, 이런 거를 단순한 생리통이 아니라 신경계 쪽으로 이제 통증이 침범한 중추감작이라는 명칭의 통증을 이제 일컫는 단기간의 생리통을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할게요. 이 뇌라는 곳은 우리 통증을 기억하는 저장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생리통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뇌가 그 통증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생리할 때만 아팠지만 나중엔 배란기에도 아프고 다른 시기에도 아프고, 그렇게 욱신거리는 느낌이 나는 거죠. 이게 통증 신호의 과민화라고 하고 중추감작이라고도 불렀죠.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의 얘기에 따르면은 생리통이 반복되는 분들은 생리가 없는 기간에도 통증이 나타나더라 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게 뜻하는 바가 앞에 얘기한 거랑 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실제로 사례를 하나 들어서 얘기해보자면 20대 여성분인데 생리통이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산부인과를 가도 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뭐 자궁도 정상이고 뭐 다른 데도 다 정상이고, 그런데 생리통은 계속 심하고 나중에는 이 통증이 조금 계속 반복돼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통증학과에서 그걸 다루기는 좀 어렵지만은 이런 경우는 그냥 생리통이 단순 생리통이 아니라 만성 골반통으로 이행된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계로 이게 이행되기 전까지 이 통증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지금부터 생리통은 아니지만 생리통과 비슷한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6가지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미숙할 수는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자궁내막증인데요. 이 자궁내막증은 자궁의 다른 부위에 내막, 이제 막이 자란다는 건데요. 내막 조직이 퍼지면서 이 생리 외에도 통증을 유발하고, 그리고 진통제가 잘 안 듣고 진행이 된다는 게 문제고요. 이제 또 다른 두 번째는 자궁선근증이라고 해서 좀 많이 이제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 자궁선근증은 아까 전에 자궁내막증은 자궁의 바깥쪽에 내막이 자란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궁선근증은 자궁의 벽 안에 이제 내막이 자라는 질환으로 자궁이 크고 두꺼워지면서 이 생리 양이 많아지면서 묵직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일 흔한 생리통이 아닌 2가지 질환이 자궁내막증과 자궁선근증이고요. 그리고 자궁내막증과 자궁선근증,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골반염증성 질환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냄새가 난다는 거에서 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제 성적인 문제로 이제 성감염이나 세균 감염이 원인이 돼가지고 통증이나 발열, 그리고 냄새가 나는 분비물이 동반된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방광 문제도 있어요. 이제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해가지고 생리통처럼 아프지만 실제로 생리통은 아니고 이제 방광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생리통과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거를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하고요. 또 이런 경우에도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배가 아픈데 묵직하게 아파서 생리통과 오인되는 경우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통증학과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거지만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방사통이 있는 경우 생리통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과에서 많이 다루는 경우이기 때문에 통증을 보면은 구분하기가 좀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생리통인 줄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이런 6가지 질환 중에 하나를 앓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통증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은 만성 통증으로 이행되기 때문에 고치기가 어렵게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데, 이제 만약에 산부인과에서 다 정상이라고 듣고서 근데도 통증이 계속된다면은, 그러면은 이 통증의 치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고민을 해보는데, 산부인과에서 이상이 없다고 이제 끝이 난 게 아니라, 이제 통증은 신경계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주는 게 필요한데요. 일단은 약물 치료가 제일 기본이 되겠죠. 우리 진통소염제예요. 진통소염제는 통증이 있을 때는 먹는 거니까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진통소염제라는 거를 그냥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경차단술을 같이 할 수 있어요. 복제신경차단술이라던가 아니면 골반신경차단술, 이런 걸 같이 해가지고 이제 생리통을 좀 더 잡아줄 수 있고요. 그리고 텐스라고 해서 경피신경 자극기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인지행동치료, 운동치료,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복합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 통증을 이제 만성화되는 거를 막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요. 그래서 생리통은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통증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통증이고, 그런 경우에는 고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경계로 이행되기 전에 적절히 개입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생리통이라는 거는 몸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보내는 이 신호를 적절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회복의 방향으로 바꾸는 일, 그것이 정말 필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통증이 있는 분이라면은 그 통증이 있는 신호를 해석하고 그 신호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닥터나솔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